자, 이제 서술형 문항을 하나씩 예시를 살펴보면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두 편의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별빛도 소곤소곤 상추씨도 소곤소곤 물오른 살구나무 꽃가지도 소곤소곤 밤새 내 귀가 가려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종달새 종달새 너 어디서 우느냐 보얀 봄 하늘에 봐도 없건만 비일비일 종종종 비일비일 종종종. 1번 두 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계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2점이고요. 배점은 두 시에서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점을 쓰시오. 배점 1점. 두 시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을 살려 시를 낭송할 때의 좋은 점을 쓰시오. 그래서 2점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채점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문항번호 1번에 대해서 2점인데 정답이면 2, 그 밖의 경우는 0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도 정답이면 2, 그 밖의 경우에는 0점입니다. 그런데 3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봄을 쓰면 정답이고요. 그건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냥 사실상 그냥 단답형이죠. 그리고 2번은 반복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나타내면 2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3은 반복되는 부분의 신앙송 느낌을 2가지 이상 쓰면 2점이라고 했고요. 반복되는 부분의 신앙송 느낌을 1가지 이상 쓰면 1점. 여기 채점 기준에 이렇게 유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항 보시면요. 좀 전에 문항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낭송할 때의 좋은 점을 쓰시오라고 했지. 여기에서 2가지를 써라, 뭐 1가지를 써라 이런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좀 꼼꼼한 친구들이나 많이 써야 되겠다 생각하는 친구는 2가지를 쓸 수도 있고 그냥 뭐 몇 가지라고 없으니까 자기가 느낀 점 대표적인 거 어떤 1가지만 쓰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점수가 나중에 왜 저는 1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는 1가지 썼잖아. 그러니까 1점이고 2가지 써야 2점이야.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2가지를 쓰시오라고 수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2가지 이상 쓰면 2점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항 보실까요? 다음 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때 이제 가 글과 나 글이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아빠가 후다닥 뛰어들어 오셨어요. 여보 어떡하지? 쥐를 만졌어. 쥐를 만졌다고. 엄마는 아빠를 따라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쪽이고요. 두 번째 나는요. 에이 더러워 냄새나. 정은이는 손가락 끝으로 걸레를 들고 한 손으로 코를 막고 수도가로 갔다. 수도가에는 미연이가 먼저 와서 걸레를 빨고 있었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실까요? 글 가에서 아빠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고 어떤 성격인지 쓰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아빠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을 고르고 이걸 다 쓰면 그 문장에 따라서 성격을 찾아내면 4점입니다. 글 나에서 정은이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을 2문장 이상 쓰고 실감나게 읽는 방법을 쓰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4점이에요. 예시 답안 보시면요. 아빠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은 갑자기 후다닥 뛰어들어오셨어요. 여보 어떡하지? 쥐를 만졌어. 쥐를 만졌다고.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절대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하는데 이 아빠의 성격에서 소심하고 겁이 많다. 쥐를 무서워한다. 의심이 많고 자신감이 없다. 이런 성격들을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빠가 후다닥 뛰어들어오신 게 어떤 성격과 관련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밑에 정은이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에이 더러워 냄새나 이렇게 말하는 성격하고 그리고 정은이는 손가락 끝으로 걸레를 들고 한 손으로 코를 막고 수도가로 갔다. 에이 더러워 냄새나는 걸레를 잘 돋바네. 아마 미연이는 더러운 것도 못 느끼는 모양이야. 미연아 이것도 빨아줄래? 자, 여기에서 이제 미연이의 이걸 실감나게 읽는 방법은 짜증이 난 듯한 목소리로 신경질적으로 부탁할 때의 애교 있는 말투로 등등등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점 기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1번 문항에서 4점인 경우는 둘 다 정답인 경우, 즉 성격을 나타내는 그 문장을 잘 찾아 쓰고 성격을 잘 쓴 경우. 그리고 3점은 유의사항 2를 참조해라. 그래서 보시면은 성격을 나타낸 문장을 2가지 이상, 성격에 대해 1가지 이상 설명한 경우는 4점이에요. 그리고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을 1가지 이상, 성격에 대해 1가지 이상 설명한 경우는 3점이에요. 좀 애매하죠? 그러면 1가지 이상은 2가지도 포함하는 거고 3가지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애매합니다. 성격을 나타낸 문장만 1가지 이상 쓴 경우는 2점이고요. 아빠의 성격만 1가지 이상 설명한 경우는 2점입니다.
그리고 대하글을 표현할 경우 큰 따옴표의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유의사항이에요. 참 이제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도 막상 이거를 가지고 채점을 하려고 하면 좀 애매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는 우리는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애매해요. 두 번째,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 2가지 이상을 쓰고 읽는 방법을 1가지 이상 쓰면 4점.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 1개 이상 쓰고 읽는 방법을 1가지 이상 쓰면 3점. 자,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1가지 쓰면 1점, 2가지 쓰면 2점과 같이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가지 이상은 2가지도 포함하고 3가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문제에 또한 정확히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휘 수준을 고려해서 성격을 표현하는 말 목록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굳이 성격을 나타낸 문장을 찾아서 옮겨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예. 즉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성격을 저 사람이 뭐 급하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낸다, 참을성이 많다 또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목록들을 학생들에게 좀 생각해내지 못해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목록들을 좀 분류해서 쭉 나열해 준 다음에 그 중에서 골라서 이 학생들이 찾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채점 기준을 명료하게 해서 1가지 썼으면 너는 1점일 거고 아니면 뭐 3점일 거고 2가지 썼으면 2점이고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그 문항에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DISC 성격 분석 리스트를 이렇게 참고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은 뭐 절제하는, 개척적인, 기꺼이 하는, 논쟁을 좋아하는, 공손한, 설득력이 있는, 신중한 뭐 이렇게 우리들도 이거를 보고서 내 성격을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나에 대해서 너무 크게 그냥 무리지어 버리는 이런 것과 좀 더 다르게 성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설득력 있는, 공손한, 논쟁을 좋아하는, 네, 개척적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기꺼이 하는 성격이고요. 인기 있는 남들이 뭐 알겠고 잘 모르겠고요. 저는 변화가 되게 많은 성격이고요. 개척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체계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의외로 되게 꼼꼼하고 체계적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엄격해요. 그리고 엄격한가 호의적인은 또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또 호의적인 편이거든요. 그리고 참신해요. 그리고 의외로 저는 잘 참아요. 그리고 열정적인 성격이고요. 지도력 있고 또 저는 일관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상주의적인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경쟁심도 있고요. 희생적인 면도 있고요. 의존적인 면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포용력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저를 되게 좋게 생각하네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이 표를 한번 보면서 내가 어떤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성격을 규정할 때 이분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내면은 되게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런 작품을 가지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게 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한 면으로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우더른께 마음을 전하는 편지 쓰기에 관한 이제 서술형 문항인데요. 다음은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짜임, 알맞은 표현 방법, 그리고 글의 내용에서 부족한 점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그래서 6점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께 요즘 우리가 많이 말썽을 부리죠.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떠들거나 선생님을 힘들게 하면 그때마다 알려주시길 바라요. 고치려고 노력할게요. 길동씀, 기특한 어린이네요. 네, 이런 편지 받으면 감동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편지의 짜임에서 부족한 점. 그리고 2점이에요. 그렇게 쓰라는 거죠. 자, 뭐가 부족하죠, 선생님? 뭐, 첫인사 없다. 뭐, 참, 선생님이 받았을 때는 그렇게 안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우더른께 편지 쓸 때 알맞은 표현 방법에서 부족한 점. 네, 그리고 세 번째, 편지의 내용에서 부족한 점, 이렇게 해서 각각 2점씩 총 6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예시 답안 볼게요. 편지의 짜임에서 부족한 점으로 첫인사가 없다, 끝인사가 없다, 인사말을 쓰지 않았다, 쓴 날짜가 빠졌다 등을 쓰면은 이제 정답이고요. 두 번째는
우더른께 편지 쓸 때 알맞은 표현 방법에서 부족한 점은 우리가를 저희가로 바꿔야 되고 선생님에게를 선생님께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길동씀을 길동 올린과 같은 표현에서 높임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찾아달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편지의 내용에서 부족한 점은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쓰면서 죄송한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자세하지 못하다.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잘 드러나지 못하였다. 뭐입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은 2점인데 2점인 경우는 예시 정답 중 한 가지 이상 및 유의사항 1에 해당하는 경우고 유의사항 2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유의사항이 뭐냐면요. 예시 정답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서 표현한 것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고요. 부족한 점을 찾아 썼으나 편지의 짜임과 내용 또는 알맞은 표현 방법 등을 혼용하여 답을 쓴 경우는 1점 감점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알맞은 표현 방법에서 높임말이 표현된 잘못된 부분 중 한 가지 이상 답했으면 정답 배점이 2점으로 채점함이에요. 자, 선생님 2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직접적인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서술형 평가를 하는 것인데 본 서술형 평가는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평하는 글쓰기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식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를 할 때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른한테 할 때는 높임법을 써야 되는데 높임법을 잘하게 찾지 못한 것을 찾아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있는 1, 2, 3번의 문항은 저 같으면 선택형 검사 문항으로 측정을 할 것 같아요. 굳이 서술형으로 만약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정말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글을 쓰라고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체크리스트 주는 거죠. 첫 번째,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받는 사람, 첫인사, 전하고 싶은 내용, 전하고 싶은 까닭,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는 적절한 문장을 사용했냐? 문장의 종류에 따른 알맞은 문장 구호를 사용했느냐? 읽는 이의 마음이나 상황을 고려한 글쓰기가 되어 있느냐? 끝인사, 쓴 날짜, 보내는 사람, 이게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체크리스트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라면은 이걸 이렇게 바꿔볼 것 같아요. 이제 관련 성취 기준은 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그리고 서술형 평가 과제는요,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봅니다. 즉, 뭐 설명해 주어야 할 일, 물어보고 싶은 일, 요청하고 싶은 일, 함께 했으면 하는 일, 고마운 일, 미안한 일 등, 그리고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나게 알맞은 문장을 사용하여 글을 써 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채점 기준표를 이렇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은 글의 짜임을 볼 거다. 그리고 내용 전개도 볼 거고 언어 규칙도 볼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잘함 수준을 보면은 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즉 받는 사람, 첫인사, 전하고 내용과 까다, 끝인사, 보내는 날짜, 보내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 전개에서는 자신이 전하고 싶은 내용과 그 까닭이 적절하다. 그리고 읽는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을 고려하며 적절한 문장을 사용하며 글을 썼다. 그리고 언어 규칙에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모두 정확하며 문장에 알맞은 문장 모호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주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 서술형 평가가 원래 측정하려고 했던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네. 다음 수학 문제 볼까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엄마, 엄마 적금 타러 은행에 갔다 올게. 진영이가, 엄마 적금 얼마 타요? 엄마, 어디 보자. 5,890만 원이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집에 어떻게 가지고 가요?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짜리 수표로 찾으면 되지. 이랬어요. 자,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진영이의 엄마는 은행에 적금을 타러 갔습니다.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짜리 수표를 몇 장 받으면 5,890만 원이 될지 구해보시오. 그래서 2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수표 몇 장, 100만 원짜리 수표 몇 장,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 이렇게 되어 있죠. 예시 답안이에요.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 100만 원짜리 수표 8장, 10만 원짜리 수표 9장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다른 예시들도 있죠. 답이 오르면 2점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정답이 나올 수 있으며 답이 옳은 경우는 모두 정답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선생님? 이 문항 보면 상황이 좀 자연스러운가요? 초등학교 4학년이 엄마한테
적금 얼마 타러 가냐고 물어보고 엄마가 적금 얼마 탄다고 하고 그리고 이걸 찾아오고 뭐 사실 요즘의 상황과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경우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예시를 놔둔 거고요. 자, 그리고 예각의 개념을 형성하기라는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주어진 선분, 기역, 니은을 이용하여 예각을 그리시오. 예각을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시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은요. 예각삼각형은 삼각형을 이루는 모든 각들이 예각인 삼각형을 말한다. 예각은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을 말한다.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린 건데, 만약에 예각을 옳게 그리면 4점이고, 맞지 않게 그렸으면 0점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문맥이 맞는 경우는 4점이에요. 2번에 대해서. 자, 보시다. 2번 문항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문맥이 맞지 않은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한다. 즉, 예를 들어, 둔각삼각형을 이루는 모든 각들은 예각이다. 의 경우 문제에서 요구하는 예각이라는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문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답으로 요구한다. 이랬어요. 자, 좀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히 예각을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인지 예각을 설명하는 것인지 문자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명확하게 하려면 선생님께서 예각의 개념을 설명하도록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문항을 바꾸셔야 되겠죠. 그리고 문항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즉, 첫 번째 문제가 예각의 뭐 개념을 설명해라. 두 번째, 예각을 그려봐라. 이렇게 하는 게 문항이 논리적으로도 더 타당하겠죠. 다음 두 삼각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가와 같은 삼각형을 무슨 삼각형이라고 합니까? 나와 같은 삼각형을 무슨 삼각형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아래 표에 가 삼각형과 나 삼각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2가지 이상 쓰시오. 이랬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변이 3개 있다, 각이 3개 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꼭지점이 3개 있다, 세각의 합은 180도이다. 그리고 모양이 다르다, 크기가 다르다, 가는 둔각삼각형이고 나는 예각삼각형이다. 가에는 둔각이 있는데 나에는 둔각이 없다 등등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문항번호 1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무슨 삼각형이냐? 이렇게 하면 뭐 둔각삼각형이다. 나는 예각삼각형이다. 이렇게 하면 다 그냥 사실 단답형 문항이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2가지 이상 바르게 답한 경우는 4점. 공통점만을 2가지 이상 바르게 답하면 2점, 차이점만을 2가지 이상 바르게 답하면 2점이에요. 그래서 또 유의사항에 뭐라고 써있냐? 3번 문항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 문맥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르게 답하였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번의 답에서 보면 이미 두 삼각형의 차이점에 대한 3번의 답을 일부 했어요. 예. 얘는 둔각삼각형이고 얘는 예각삼각형이라고. 그쵸? 그래서 학생들은 차이점을 쓰는 부분이 되게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좀 중복되는 질문이죠. 차라리 1, 2번을 그냥 없애고 3번에 대해서 가삼각형과 나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2가지를 말하시오. 뭐 이렇게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종민이는 30 빼기 12 더하기 7이라는 식을 보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알리바바는 30명의 도둑과 싸워 12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7명 더 왔습니다. 알리바바가 싸워야 할 도둑은 몇 명 남았을까요? 예, 재밌네요. 그런데 이게 실생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30 빼기 12 더하기 7을 계산의 순서에 맞게 계산하여 답을 구하시오. 이게 답 2점이에요.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30 빼기 12 더하기 7이라는 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어 보시오. 이렇습니다. 풀이 과정을 보시면 30 빼기 12 더하기 7은 18 더하기 7. 그래서 앞에 덧셈 뺄셈이 이제 혼용되어 있는 경우는 앞에서 순서대로 하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2번 문제 보시면 향미는 초콜릿이 30개 있습니다. 그중 12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17개를 줬습니다. 지금 향미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이 과정과 답이 모두 옳은 경우는 2점이라고 얘기했어요. 풀이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즉 어떻게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30 빼기 12 이퀄 18 더하기 7 이퀄 25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퀄 그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그 식을 이렇게 쓴 경우죠.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요, 이 문제를 보고서 30하고 7을 먼저 더한 다음에 12를 빼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죠? 그게 더 계산이 쉬우니까. 그래서 30 더하기 7 빼기 12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2번 보시면요. 30 빼기 12 더하기 7이라는 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원래대로 이 지문이 기능하려고 하면 알리바바는 30명의 도둑과 싸워 12명을 무찔렀고 그리고 7명의 도둑이 더 왔다. 그러면 알리바바는 지금 앞으로 더 몇 명을 더 무찔러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이거를 보고서 식을 유추해내도록 하는 게 더 이게 이 지문이 기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출제하신 선생님은 뭐 예를 들어서 2번 문항에 대한 뭐 힌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30 빼기 12 더하기 7이라는 식에 알맞은 그런 문제 상황, 이런 식이 도출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이걸 계산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게 더 논리적으로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풀이 과정이 있으면 더 2점이고요. 풀이 과정은 없고 답만 쓰면 1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똘똘하니까 그냥 바로 보고 30 더하기 7 빼기 12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25 이렇게 써서 25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 과정을 반드시 볼 거라면 풀이 과정을 포함하여서 답을 쓰라는 거를 문두에다가 정확하게 자세히 지시를 해줘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쓰고 있는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좀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연수 갔다 왔잖아요. 새벽부터 경기도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갔는데 삐 소리는 어떻게 내네? 어떻게 편집하지? 그거 어떻게 모르는데 그거 배워야 되는데. 되게 에너지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눈치 되게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내 유튜브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안 보잖아. 안 봐, 내가 안 봐. 내가 안 보잖아. 봐.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말대로 아무도 안 본다며 이 유튜브. 아무도 안 봐. 난 되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 내 눈치도 안 보고 막 그냥.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의외로 내 재능을 찾았어요. 나 혼자 말하는 거 괜찮다. 저도 재능을 찾았습니다. 의외로 편집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굉장히 촌스럽지만 나중에 좀 세련돼질 겁니다.